보훈자는 항일 전쟁에 참가하여 조국의 평화에 기여하고 무장부대에 가입하여 외세 침략자들에 맞서 조국을 해방시키며 국제임무를 수행하고 조국을 건설하고 수호한 자를 말하며 국적, 퇴역, 직업전환, 복무 또는 복무한 자를 말한다. 군대에서 면제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묘비에 손을 얹고서 자신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던 여성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 놀라게 됩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캐나다인 여성의 사연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살고 있는 에린입니다. 캐나다에서 작은 회사의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디자이너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닌데 대학을 들어가면서 영상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미술 분야는 어려서부터 꾸준히 해온 사람들이 많아서 나이가 들어서 디자인을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저를 믿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해준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저에게는 자랑스러운 할아버지가 계세요. 우리 할아버지 크리스는 한국전에 참전하셨습니다. 18살이라는 어린 나이로 유엔군의 일원으로 전장에 참전하셨어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위험에 처했다는 이야기에 어린 나이였지만 그걸 외면할 수 없으셨대요. 하지만 모든 전쟁이 그러하듯 6.25 전쟁 또한 생각보다 더 무섭고 혹독했다고 합니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죽음의 공포를 함께한 전우들과 이겨내셨다고 해요. 캐나다 군인들도 있었지만 한국인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언제나 등 뒤를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근처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할아버지는 머리를 크게 다치셨어요. 그러나 전우들만 전장에 두고 올 수 없었던 할아버지는 2주 만에 다시 전장에 복귀하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전에서 함께한 전우들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리고 늘 죽기 전에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편도 아니고 식구들은 다들 먹고 살기가 바빠서 할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갈 수 없었어요. 저는 점점 나이가 드시는 할아버지가 한국을 그리워만 하시는 상황이 답답했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의 든든한 보호막 같은 분이었거든요. 언제나 제가 힘들 때면 할아버지의 지혜로운 말씀 덕분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디자이너로서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나갈 수 있었던 것도 할아버지의 도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취직 후에 열심히 돈을 모았고 드디어 사랑하는 할아버지와 함께 한국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샀다고 하자 할아버지는 자신이 손녀를 잘 뒀다면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셨어요. 저는 해외여행이 처음이라서 기대되면서도 긴장되었어요. 그래서 한국 여행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딜 갈지 뭘 먹을지 열심히 살펴보면서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을 가서 할아버지가 해주시던 이야기와 한국 전쟁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캐나다에서 긴 비행을 거쳐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나이는 많으시지만 다행히도 건강관리를 잘해오신 탓에 조금 지치시긴 하셨지만 괜찮으셨어요. 한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는데 인천공항은 대단히 크고 화려하고 멋졌어요. 엄청난 크기의 게이트들도 정말 많았어요. 공항 자체도 아름다웠고 구조도 효율성 있는 디자인이라서 저는 공항 내부를 열심히 사진 찍었어요. 나중에 회사에서 디자인을 할 때 참고 자료로 쓸 생각입니다. 공항에 처음 나와서 본 광경은 안내 로봇이 공항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생전 처음 보는 로봇인데 정말 놀라웠어요. 할아버지도 저게 뭐냐며 웃으셨어요. 공항 안에는 대형 전광판에 한국의 모습을 주제로 한 영상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정말 우아한 느낌이 드는 영상이었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한국 전통 복장을 한 사람들이 공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음악은 처음 들어보는데 선율이 슬프면서도 아름다웠어요. 할아버지는 한국전 때 한국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줬는데 이런 느낌의 노래였다며 그리운 눈빛이 되셨어요.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갔어요. 공항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자 바로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어서 무척 편했어요. 한국 지하철은 정말 깨끗하고 좋았어요. 핸드폰 지도 앱에 표시된 대로 지하철이 딱 도착하는 것도 한국이 첨단 기술이 발전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 내부도 깔끔하고 의자들도 깨끗해서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앞에 있던 한국인 남자분 벌떡 일어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 한국인은 할아버지에게 여기 앉으라고 자리를 양보해 주었어요. 할아버지는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는데 서서 가면 힘들다며 자신의 자리에 억지로 앉혔습니다. 캐나다에서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없어서 조금 당황했지만 저와 할아버지는 한국에 오자마자 이런 친절을 받게 되어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 한국인 남자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가장 먼저 간 곳은 국립현충원이었습니다. 국립현충원은 한국을 위해 순국한 분들 위한 국립묘지라고 할 수 있었어요. 저희가 도착하자 국립현충원의 직원이 하얀 장갑을 줬어요. 저는 이게 뭔지 잘 몰라서 어리둥절했지만 장갑을 꼈습니다. 이 장갑은 향로에 향을 바쳐서 돌아가신 참전 용사의 영혼을 기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런 분향을 하는 경험이 처음이라 멋진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녀와 함께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묘지로 가셔서 경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발전이 참 기적처럼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다음으로 구경하러 간 곳은 잠실의 롯데타워였어요. 전망대가 엄청 높은 곳에 있으니 거기 올라가면 서울의 모습을 전부 구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 여기는 꼭 가봐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직접 보니 세상에 저렇게 높은 건물이 있다니. 저는 신기해서 열심히 카메라로 찍었어요. 우리는 롯데타워의 전망대로 올라갔는데 진짜 서울이 전부 다 보이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높은지 구름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자신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굴뚝만 서 있었지 모든 것이 폐허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온 한국은 상상도 못할 만큼 대단하게 발전했다며 놀라셨어요. 사방이 고층 빌딩이 있고 트리처럼 반짝이는 모습은 너무 대단하다고 기뻐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전망대에서 한국을 한참 바라보셨어요. 전망대에서 서울의 모습을 실컷 보고 나니 배가 고파졌습니다. 제가 한국 여행 사이트를 찾아보니 할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음식을 찾아봤는데 삼계탕이라는 게 있었어요. 삼계탕은 닭 안에 찹쌀과 인삼, 마늘과 한약재를 넣고 푹 삶아준 요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삼계탕을 파는 음식점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삼계탕을 시켰는데 그 음식점은 신기하게도 로봇이 서빙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테이블로도 삼계탕을 들고 로봇이 다가왔어요. 로봇도 신기한데 한국에서는 많은 곳에서 로봇이 서빙하고 있어서 정말 놀라웠어요. 첨단 기술을 생활 곳곳에 활용하고 있다니 생각보다 대단한 나라였어요. 삼계탕은 정말 부드러워서 닭뼈에서 잘 떨어졌어요. 그리고 간장에 찍어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부드러운 닭요리는 처음이라면서 국물도 너무 맛있다고 하셨어요. 안에 찹쌀도 부드러워서 잘 넘어간다고 좋아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자 삼계탕을 먹으러 가기로 한 제 선택이 잘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 후에도 여러 곳을 구경했는데 하루는 한국 여행 도중 어떤 갤러리에서 참전 용사들의 사진전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할아버지와 저는 함께 그 소식에 갤러리를 구경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나이가 많으신 참전 용사분들이 가슴에 훈장을 달고 군복을 입고 있는 사진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 분 한 분 당당하고 자부심 넘치는 표정이라서 너무 대단해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다들 한국이라는 나라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한국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분은 저희를 보시며 어떻게 여기 오게 되었느냐고 하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한국 참전 용사인데 한국 여행을 오고 싶어 하셔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고 여행하다 이 전시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그 한국분은 자신이 이 사진을 찍은 작가라고 소개하며 할아버지에게 한국을 위해 싸워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옆에 스튜디오가 있는데 할아버지의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스튜디오로 갔고 할아버지는 사진을 찍으셨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전시회에 다른 참전 용사들처럼 자신이 목숨 걸고 지켜낸 한국 사람이 사진을 찍어준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셨어요. 당당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으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저는 세상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멋지다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활짝 웃으셨어요. 사진작가님은 저에게도 같이 서서 찍으라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와 저는 같이 서서 사진을 찍었어요. 작가님은 저에게 캐나다 주소를 적어달라고 하셨어요. 사진을 인화해서 액자에 넣어서 보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그냥 받을 수 없다며 돈을 내겠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그 한국인 사진작가님은 벌써 68년 전에 내셨다며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할아버지는 그분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직접 그런 말을 해주다니 정말 저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웠어요. 할아버지는 누군가 한국전쟁을 미국이 패배한 첫 전쟁이라고 쓴 책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그건 다 헛소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침략에서 한국 사람들을 구해냈기 때문에 패배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오늘날 한국은 세계의 강대국이 되었다며 기뻐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부산으로 상륙했기 때문에 부산으로 가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KTX 기차를 타기 위해 서울역으로 갔어요. 전광판에는 기차 도착 예정 시각이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핸드폰 앱으로 기차표를 예약하였는데 한국은 예약하고 그냥 기차를 타면 알아서 체크가 다 되어서 신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차가 오길 기다렸다가 기차가 도착하자 차례대로 자신의 좌석을 찾아갔어요. KTX는 내부는 아주 깨끗했고 좌석 간의 간격도 넓었고 의자도 너무 편했습니다. 기차의 좌석은 마치 비행기 좌석처럼 앞쪽 의자 뒤에 테이블이 붙어 있어서 안에서 식사할 수도 있게 되어 있었어요. 기차에 타기 전에 김밥을 사왔는데 한국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이 김밥을 먹는다고 들었어요. 캐나다에서도 한국 냉동 김밥의 인기가 높았는데 저는 아직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우리는 테이블을 내리고 거기에 김밥을 올려놓고 먹었어요. 김 안에 밥과 각종 야채들이 들어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할아버지도 처음 먹어보는 김밥이었는데 굉장히 맛있다며 잘 드셨어요. KTX가 출발하였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도 걸리지 않아서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지도를 봤을 때는 굉장히 멀었는데 이렇게 빠르게 도착할 수 있다니 너무 편했어요. 부산은 바다가 옆에 있는 도시였어요. 바닷가 근처에는 엄청난 고층 빌딩들이 가득했어요. 서울만큼은 아니었지만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전쟁 때 부산에 처음 내리셨는데 건물이 다 허물어져 있었고 남아있는 게 거의 없이 황폐했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부산이 발전해서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우리는 유엔기념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유엔기념공원은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 묘지였고 한국을 위해 생명을 바친 유엔군의 유해들이 안장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참전국의 기념비들이 각 나라별로 조성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넓은 공원을 차근히 둘러보았습니다. 참 잘 가꾸어져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참전용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희는 유엔군 전몰 장병 추모명비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이곳은 참전 각국의 전사자의 이름이 알파벳 순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전사자의 이름이 있는 곳을 한참을 보시다가 이름을 하나 찾아내셨어요. 같이 한국으로 온 캐나다 전우였는데 전쟁 중에 서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여기에 이름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돌아가신 연도를 보시면서 한국전 중에 목숨을 잃은 전우의 소식에 슬퍼하셨습니다. 국화꽃을 사오셔서 그곳에 놓으시며 편히 잠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유엔기념공원을 걸어다니고 있는데 그곳에 있던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자꾸 쳐다봤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외국인이라서 그런가 했는데 어떤 여자분이 할아버지 모자를 보더니 다가와서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면서 고개를 숙이며 악수를 하고 같이 사진을 찍자고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한국 전쟁을 돕지 않았다면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싶었습니다. 직접 한국 사람을 만나보니 그냥 이야기로 들었을 때와는 다르게 할아버지 같은 분들의 희생이 더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한국이 정말 대단하고 이렇게 발전한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굉장히 친근하게 생각되었어요. 우리는 같이 한국에서 정말 즐겁게 여행을 하고
캐나다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행복했던 한국 여행을 한 지도 몇 년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지난해에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건강하게 사시다가 노안으로 돌아가셨어요. 집에 돌아오신 뒤에도 한국 여행의 추억을 자주 이야기하셨고 발전한 한국의 모습이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 땅에 전우들과 함께 묻히고 싶다는 유언을 하셨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할아버지의 유언대로 부산에 있는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때 한국을 다시 왔었는데 의장병들이 할아버지의 유골함을 옮겨주셨어요. 그리고 땅속에 묻은 뒤 많은 한국 사람들이 헌화와 추모도 해주셨어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같이 해줘서 할아버지도 무척 기뻐하셨을 거예요. 함께 해준 모든 한국인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에린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잘 알지도 못하는 한국에 와서 목숨을 걸고 열심히 싸워준 세계의 여러 참전 용사들이 있어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의 위대한 희생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6.25 때 참전해주신 에린 씨 할아버지께 큰 감사함을 느낍니다. 국군 묘지에 잠들으셨다니 감사해요. 편히 잠드소서.